안녕하세요. 황혼향기입니다. 새벽 2시, 이름도 얼굴도 진심도 모르는 여자에게 택시기사는 매일 똑같은 장소로 불려갔습니다. 묻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약속 아래 그녀는 조수석에 타올랐고 아무 말 없이 운전석 옆에서 무너졌습니다. 사라지려는 여자와 멈추려는 남자, 밤이 깊어질수록 이 관계는 더 위험해졌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강남역 11번 출구 뒤편, 불 꺼진 노래방 골목. 조용한 듯 어수선한 그 거리에 개인 택시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멈춰 서 있었습니다. 비가 온 직후처럼 도로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어디선가 싸구려 향수 냄새가 은은히 떠돌았습니다. 뒷좌석엔 아무도 없었고 조수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정혜성은 시계를 한번 확인한 뒤 커피가 식은 종이컵을 들어 한 모금 삼켰습니다. 입안에 남은 쓴맛을 음미하듯 천천히 삼키며 백미러 너머로 창밖을 훑었습니다. 시야 너머로 핸드백을 들고 천천히 걸어오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굽 높은 힐은 젖은 보도블록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렸고 여자의 옷차림은 이 계절엔 얇아 보였습니다. 하이힐이 아스팔트를 찌르는 소리가 차 안까지 뚜벅뚜벅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심장 소리처럼 깊고 또렷했습니다. 여자는 조수석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몸을 기울이자 진한 술 냄새와 샴푸 향이 섞여 풍겨왔고 그 향이 히터 바람을 타고 혜성의 코끝에 닿았습니다. 그냥 아무데나요. 혜성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를 뗐습니다. 여자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고 왼쪽 어깨로 몸을 기울여 창문에 머리를 뉘었습니다.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눈과 화장이 번져 있었고 입술은 바르다 만 듯 흐릿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앞유리에 맺히는 습기, 뒷유리에 비친 불빛, 모든 것이 조용한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외부보다 더 어두웠고 라디오도 꺼진 채로 히터 바람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즘 날씨 미쳤죠. 낮엔 봄 같다가 밤엔 한겨울이에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룸미러 각도를 조정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늘은 좀 멀리 돌아가요. 시간 좀 벌게. 그 말에 혜성은 미세하게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도로는 한산했고 신호등은 대부분 파란색이었습니다. 이따금 마주오는 차량의 전조등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아저씨는 저 기억해요? 서진의 말에 혜성은 짧게 웃었습니다. 매일 타는 손님인데요. 그 말 말고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립스틱이 번져 있었고 눈두덩엔 은은한 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엔 몰랐어요. 그냥 그저 그런 기사인 줄 알았는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 사이 차는 강변북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진은 신호등 불빛에 따라 얼굴을 살짝씩 가렸고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떴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비 오는 날 멈췄던 데 있잖아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창문은 이미 김이 서려 그녀의 손끝 자국만이 남았습니다. 혜성은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받고 왼편에 있는 공영주차장 쪽으로 진입했습니다. 차가 멈추자 서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저씨는 멈출 때도 조용하네요.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조수석 앞에 올려 길게 뻗었습니다. 짧은 치마가 허벅지 위로 말려 올라가며 스타킹 밴드 자국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혜성은 시선을 앞으로 고정한 채 두 손으로 운전대를 감쌌습니다.
왼쪽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것을 그는 모른 척했습니다. 서진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고 숨결이 살짝 혜성의 귀에 닿았습니다. 왜 안 돌아봐요? 아저씨도 남자잖아. 차 안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뿌옇게 변해가고 히터는 여전히 일정한 온도로 바람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혜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의 다리, 손끝, 입술을 순서대로 훑었습니다. 시선이 더디게 움직였고 마침내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목적지 없이 가는 거 나 말고도 있죠?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손이 혜성의 허벅지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무겁게 닿았고 차 안의 정적이 더 깊어졌습니다. 차는 도심을 빠져나와 강변북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전조등은 어두운 도로 위로 길을 그었고 간헐적으로 지나치는 가로등 불빛이 택시 내부를 짧게 밝히곤 사라졌습니다. 정혜성은 두 손으로 운전대를 단단히 잡은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히터는 일정한 온도로 돌아가고 있었고 라디오는 꺼져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서진은 힐을 벗고 양 다리를 시트 위로 올렸습니다. 스타킹 너머로 붉게 눌린 발등이 드러났고 치마는 허벅지 위까지 자연스럽게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뒷자리 안 탈게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혜성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요? 뒤에 앉으면 너무 멀잖아요. 오늘은 좀 가까이 있고 싶어서요. 그녀는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조수석 히터 송풍구를 발끝으로 향하게 돌렸습니다. 바람이 닿자 살짝 움찔했고 이내 작게 웃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따뜻하다. 아저씨는 히터 온도도 딱 좋네요. 혜성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왼손을 들어 그의 셔츠 소매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날 그냥 저 혼자 타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하게 그 다음 날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스타킹 너머로 손가락 마디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런 거 익숙한 줄 알았는데 그날 아저씨 손이 좀 따뜻했거든요. 그게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그냥 또 탔어요. 혜성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조용히 방향지시 등을 켜며 차선을 바꾸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데나 돌아요. 어디 도착 안 해도 돼요. 그냥 차 안에만 있고 싶어요. 그녀는 시트를 조금 더 눕히고 몸을 틀었습니다. 고개를 혜성 쪽으로 기울이자 머리카락 끝이 그의 팔에 살짝 닿았습니다. 아저씨는 내가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한참 말을 멈춘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조용해요? 하나도 안 궁금해요. 내가 누군지. 혜성은 고개를 돌려 그녀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창밖에서 흘러들어오는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얼핏 비추고 지나갔습니다. 묻지 않는 게 나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서진은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저씨 차가 좋은가 봐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니까. 그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차 안엔 히터 소리와 둘의 얕은 숨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조용히 도시 외곽을 따라 돌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한강변을 따라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비어 있었고 가로등은 멀찍이 띄엄띄엄 흘러갔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물이 보이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차창만이 희미하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힐을 벗은 발로 시트 위에 다리를 모아 올렸습니다. 스타킹 자락은 종아리 아래로 살짝 구겨져 있었고 허벅지 위로 말려 올라간 치마 끝이 히터 바람에 따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차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밖은 계속 바뀌는데 안은 그대로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것 같아서 안심이 돼요. 혜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만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조금씩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진은 상체를 천천히 틀어 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는 나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혜성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서진은 그의 반응을 살피듯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날 그 밤에 나를 그렇게 잡았던 사람이 지금은 왜 이렇게 멀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고 한 손을 뻗어 혜성의 팔꿈치를 스쳤습니다. 손끝이 셔츠 너머의 피부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냥 다시 해줘요. 그날처럼 아무 말 없이 그녀는 팔짱을 풀고 상체를 완전히 기울였습니다. 머리카락 끝이 혜성의 턱선을 스쳤고 입술이 그의 귓가에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 지금 혼자선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말끝이 닿자 혜성은 조용히 차를 도로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진입로를 따라 외곽 고속도로 휴게구역으로 빠져나왔고 낮은 철제 펜스 너머로 조명이 없는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잠깐이라도 괜찮아요. 오늘만, 이 안에서만. 서진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혜성의 손이 조수석 시트 위로 옮겨졌고 그녀는 손등에 뺨을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운 손이네요.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고 이내 자신의 다리 위로 그의 손을 내려앉혔습니다. 스타킹 위에 닿은 손끝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 안쪽 가느다란 긴장과 열기가 교차하는 경계에서 서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건 있는 게 편하다고들 하지만 나는 그런 걸 잊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한 손으로 그의 손목을 감싸주며 조금 더 깊숙이 끌어당겼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차 안에는 뜨겁고 조용한 숨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그러나 멈추지 않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택시는 강변 아래의 빈 공터에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시동은 꺼져 있었고 전조등도 꺼진 지 오래였으며 유리창엔 온기와 숨결이 가득 맺혀 바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등받이에 등을 깊이 기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스타킹이 반쯤 벗겨져 있었고 셔츠 자락은 치마 밖으로 흘러나와 가슴 아래를 덮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오므리는 그녀의 움직임에 작은 숨소리만이 차 안에 퍼져나왔습니다. 시간 너무 늦었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백했고 아무 감정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그녀는 몸을 일으켜 치마를 다듬고 스타킹을 무릎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정리한 뒤 손등으로 입술을 한번 눌렀습니다. 혜성은 운전석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움직이지 않은 채 여전히 어딘가 붙들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보지 마요. 서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진짜 얼굴에 다 티나요. 그게 싫진 않은데 부담스러워요. 그녀는 고개를 툭 떨구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거 한두 번 해본 거 아니니까 괜히 의미 두지 마요. 좋았던 거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 말에 혜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조금 벌어졌다가 이내 닫히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요, 그냥 이렇게 살아요. 서로 기억 안 해도 되는 방식으로 깊어지지 않고 오래 남지 않게. 그녀는 조수석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기 전 혜성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는 내가 그날 왜 울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내렸고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휘몰아치며 그녀의 향까지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서진은 짧은 미소를 흘렸고 그대로 골목 너머로 걸어가 사라졌습니다. 혜성은 시동을 걸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던 조수석을 바라보며 손을 움직이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서진은 그에게 그저 태우는 손님이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진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혜성은 평소처럼 운행을 시작했고 그녀가 자주 머물던 골목과 항상 태웠던 편의점 앞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쓰며 조수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자국 하나 없이 시트는 처음 상태처럼 정갈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까지 차를 돌렸습니다. 승객이 없었음에도 휴게소에도 들르지 않은 채 도로 위를 쉴 틈 없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14분 휴대폰이 진동을 울리지도 않았는데 그는 본능적으로 서진의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벨이 2번 울린 뒤 통화음이 끊겼습니다. 음성 안내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고 이번엔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졌습니다. 가벼운 충격음이 차 안에 짧게 퍼졌고 그 소리에 놀란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동을 끄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 28분. 서진이 처음 전화를 걸어왔던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8741. 그녀였습니다. 혜성은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볍고 담담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혹시 지금 달릴 수 있어요? 한강 근처예요. 바람이 좀 차네요. 그는 대답도 없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체가 진동과 함께 깨어났고 전조등이 강변의 어둠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강가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코트 자락은 발목 근처에서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혜성이 멈추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수석 문을 열고 타올랐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손끝은 붉게 얼어 있었습니다. 정차 잘하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개는 앞으로 두었지만 그 말은 혜성을 향해 닿아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바람 쐬고 싶었어요. 근데 아저씨 차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술에 닿은 컵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틈에서 열기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요? 그날 이후 연락 없었잖아요. 서진은 컵을 내려다보며 잠시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기다리게 하면 감정 생기잖아요. 그 말에 혜성은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차 안엔 히터 바람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했나 봐요. 서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기다리게 했더니 나도 그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살짝 문질렀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그 안엔 분명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른 거예요. 나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타고 싶었어요. 그녀는 조수석 시트를 눕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똑바로 세우고 양손으로 커피를 감싼 채 앉아 있었습니다. 혜성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차를 서서히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이 여자를 태운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찾아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택시는 한밤의 강변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심을 완전히 벗어난 곳이었고 가로등은 간헐적으로만 서 있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공기는 눅눅했고 앞유리엔 히터 바람이 닿아 습기가 서렸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서진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깊이 기댄 채 커피를 양손으로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온기가 오래가지 않아 컵 안은 미지근해졌고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요즘은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차만 타면 조용해져요. 그냥 다 말 안 하고도 괜찮아지거든요. 혜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고속화도로를 벗어나 외곽으로 이어지는 국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근데 조용한 것도 익숙해지면 가끔 무서워요. 그 안에서 뭐가 자라는지도 모르겠고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 사실 예전엔 되게 많이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무기가 될 줄 몰랐고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단 것도 몰랐고 말끝이 흐려졌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컵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날 내가 울었던 거 기억나요? 혜성은 앞만 바라보다가 잠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내가 나로서 있었던 시간이 처음 같았어요. 아무도 아닌 척 안 해도 되는 시간. 그녀는 말을 멈추고 컵을 두 무릎 사이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시트를 살짝 뒤로 눕혔습니다. 머리를 돌려 창문 쪽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달리다 멈추고 내려서 또 잊어버리고 다음 날도 또 그렇게 살아가고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성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른손을 잠시 운전대에서 떼어 히터 바람 세기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방향으로 바람을 돌려주었습니다. 서진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는 이상하게 다정해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렇게 말없이 배려하니까 더 헷갈려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가끔은 너무 무서워요. 어디까지 가줄지 모르게 만들어서. 혜성은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았습니다. 차는 작은 갓길에 멈춰섰고 두 사람은 말없이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릴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혜성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요. 그녀는 고개를 창밖으로 돌린 채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만지지도 않았고 눈을 오래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공간에 있었고 각자의 체온이 은은하게 번져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무 연락도 없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 43분, 그가 늘 멈춰서던 편의점 앞 골목. 비가 그친 후 젖은 아스팔트 위로 힐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진은 검은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했고 입가에는 아무 감정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그녀는 조수석에 타며 말했습니다. 손에 든 작은 종이백 안엔
남자 셔츠 한 벌이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거, 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어제 술집에 같이 간 남자 거예요. 토해서 갈아입혔는데 맡아두고 나왔어요. 말은 대수롭지 않았지만 그는 핸들 위에서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사람 자주 봐요?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의 가로수를 잠시 응시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자주요? 글쎄요, 뭐 그냥 편하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웃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더 혜성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저씨, 설마 신경 쓰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도를 조금 더 올려 도심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럴 줄은 몰랐는데 서진은 혼잣말처럼 말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는 그럴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조용히 태우고 조용히 내려주는 사람. 근데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나 봐요.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혜성은 히터를 줄이고 창문을 살짝 내려 바깥 공기를 들였습니다. 내가 선 넘은 거예요? 그녀의 말에 혜성은 짧게 고개를 젓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저도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몰랐습니다. 그럼 그냥 여기서 멈출까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대로 아무 일 없던 사람으로 돌아가요. 아저씨가 그렇게 차갑게 말하면 나도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혜성은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았습니다. 차는 도로 갓길에 조용히 멈춰섰고 빗물이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도로 위에서 타이어가 축축하게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릴게요. 서진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혜성의 손이 조수석 쪽으로 뻗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저도 어디까지가 끝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이 먼저 끝내버리면 나는 그냥 혼자만 거기 서 있게 될 것 같아서요. 서진은 손목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내려다보며 그 안에 쥐어진 자기 체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도 무섭구나.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데. 그녀는 손목을 가만히 빼냈고 문을 닫지 않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떤 새벽에도 전화가 울리지 않았고 조수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정혜성은 처음엔 기다렸고 그 다음엔 버텼으며 마지막엔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열어 저장된 그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단축번호 7번. 예전엔 한 번의 통화가 연결되던 그 번호는 지금은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으로만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택시 앱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던 편의점, 길게 뻗은 클럽거리, 아무 말 없이 내렸던 모텔 앞 골목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차를 돌려 지났습니다. 그러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작은 풀살롱 앞에서 그녀와 닮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이힐, 검은색 코트, 묵지 않은 머리카락. 그 모든 게 서진 같았습니다. 혜성은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내렸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그녀의 움직임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여자는 가게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 휴대폰을 닫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성은 무의식적으로 그녀가 사라진 쪽으로 몇 발자국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입구를 지키던 남자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여기 예약 없으시면 힘드세요. 혜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안에 그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입술만 달싹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여기 일하시는 분 중에 서진이란 사람 있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자는 순간 고개를 갸웃하더니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진이요? 여기 그런 이름 가진 애는 없는데요. 혹시 유진이라는 사람은요? 아니면 하진? 그는 조심스럽게 다른 이름들을 떠올리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코웃음을 치듯 웃었습니다. 형씨, 여기 일하는 애들 이름 다 가짜예요. 진짜 이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혜성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은 걸었지만 페달을 밟지 않은 채 손으로 운전대를 감싼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 위로 작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없음. 화면에 찍힌 단 하나의 단어는 익숙하고 낯설고 무서운 신호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저씨, 그 목소리, 확실히 그녀였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좀 너무 멀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멀어지질 않네요. 지금 어디 있어요? 말해도 되나? 아저씨, 그럼 진짜 오게 될 거잖아요. 나 그런 거 감당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당신이 사라지면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 말에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작게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내일 새벽 예전 그 자리 한 번만 와줘요. 그게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뚝. 전화는 끊겼습니다. 신호도 번호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목소리는 혜성의 귀 안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운전대를 돌려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조차 모르는 여자를 향해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감정의 끝으로 그는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정혜성은 약속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편의점 골목. 처음 서진을 태운 그 자리였고 가로등 아래 서 있는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서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담배를 꺼내 물고 불도 붙이지 않은 채 입에만 문 채 서 있었습니다. 새벽 2시 56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없음. 그는 급하게 받았습니다. 뒷골목이에요. 거기서 오른쪽 골목 한 칸짜리 빨간 벽돌 건물 보여요? 혜성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조명이 닿지 않는 좁은 길목. 거기 정말로 붉은 벽돌 건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2층. 문 안 잠겼어요. 올라와요. 뚝. 전화는 또 끊겼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발을 옮겼습니다. 낡은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은 조용했고 문은 정말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생활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수도 연기 냄새도 아닌 서진이라는 사람이 매일 뿜어내는 체온의 냄새였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커튼이 완전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거실 조명은 켜지지 않았고 주방등 하나만 켜져 있는 채 서진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머리는 묶지 않고 풀어져 있었고 얇은 가디건 아래로 탱크탑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옷차림 그대로 그녀는 컵라면을 적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아저씨 얼굴 보고 싶어서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장은 지워져 있었고 눈가는 피곤해 보였지만 입꼬리는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녁도 못 먹었죠? 이거 드릴까요? 혜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라면을 한 젓가락 물고는 후루룩 조용히 삼켰습니다. 이상하죠? 아까는 그렇게 멋있는 말 해놓고 지금은 이러고 있는 거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나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몇 번 다치고 몇 번 버려지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습한 것뿐이에요. 그녀는 한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세수를 하지 않은 얼굴 위로 지친 기색이 어슬렁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같은 사람한테 자꾸 기대게 돼요. 묻지 않고 말 시키지 않고 그냥 있어주는 거. 그게 나한테 제일 위험하다는 거 알면서도 혜성은 조용히 식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서진이 젓던 라면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싱크대 위에 컵을 올려놓고 창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오늘만 여기 있어줘요. 자지 않아도 되고 안아주지 않아도 되고 그냥 거기 있으면 돼요.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갔던 것 같아요. 아저씨한테 가도 되나 싶어서. 그녀는 조용히 식탁 쪽으로 다시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혜성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레 얹었습니다. 진짜 문 연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혜성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른손은 그녀의 손등을 천천히 감싸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 공간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은 채 밤을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거리는 잠들어 있었고 커튼 틈으로 흘러드는 빛조차 없었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혜성은 한쪽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무겁지 않았고 침묵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이런 밤은 좀 오래가면 좋겠네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에 감고 있던 머그컵은 이미 식었고 입술 자국만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괜히 겁이 나요. 아침 되면 내가 또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하게 될까봐. 그녀는 컵을 테이블 위에 놓고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저씨, 그날 처음 본 내 얼굴 기억나요? 혜성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 이유는 다 익숙해진 연기였어요. 그녀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혜성은 말없이 그녀 쪽으로 다가가 거실 조명을 끄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 어둠이 퍼졌고 둘의 호흡만이 작게 들렸습니다. 오늘 말 안 했던 거 있어요. 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주면 여기 그만둘 거예요. 이 동네도 떠나고 번호도 바꾸고 다 지우려고요. 그 말에 혜성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끝까지 뱉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아저씨 때문은 아니에요. 원래 생각했던 일이었고 계속 미뤘던 걸 그냥 지금이 맞다고 느껴졌어요. 서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아저씨한테는 말하고 싶었어요. 그냥 사라지듯 끝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혜성의 손등 위에 올렸습니다. 그 감촉은 차분했고 서로의 체온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하면 웃기겠지만 아저씨는 내가 도망 안 가도 되는 사람 같아서요. 말끝이 작게 떨렸고 그녀의 눈동자에 미세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근데 그게 더 겁나요.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나를 도려내야 하거든요. 다치기 전에 먼저 버리는 게 그동안 배운 방식이니까. 그녀는 조용히 손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담요를 어깨에 감으며 몸을 살짝 돌렸습니다. 오늘만 있어줘요. 이 밤이 끝나기 전까지만. 혜성은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앉아 등을 맞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등과 어깨, 체온은 한 방향으로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아주 조용하게 둘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날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메시지 하나만 보냈습니다. 내일 마지막이에요. 그날 그 자리에서 태워줘요. 그 문장을 본 순간 정혜성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빠졌고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혜성은 운행을 하면서도 승객의 목적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핸들 위의 손은 평소보다 더 느리게 움직였고 신호등이 바뀌는 속도조차 이상하게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새벽이 올 때까지 어디에도 머물지 못한 채 도시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답장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새벽으로 향했고 약속했던 골목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시동을 끄지도 못한 채 핸들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혜성은 창밖을 바라보다 미세하게 흐르는 바람 소리에 자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조용히 발소리 하나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골목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코트깃을 세운 채 머리를 묶지도 않은 채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수석 문을 열지 않고 잠시 택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조등이 비춘 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희미하게 낯빛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녀가 부르자 혜성은 조수석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서진은 조수석에 앉지 않고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서진은 바로 코앞에서 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 서 있을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들어가면 말을 길게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럼 나 마음 흔들릴까 봐요.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얘기했죠. 나는 누군가에게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먼저 떠나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번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운전석 문 위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저씨한테는 내가 조금은 남고 싶었나 봐요. 혜성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녀와 마주 서자 좁은 골목에 둘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서진 씨, 그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는 바로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쪽이 멀어지면 나는 여기 계속 있을 겁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말이 가볍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떠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아저씨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져요.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손을 들어 혜성의 재킷 자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먼저 갈게요. 내일 떠나기 전에 아저씨를 잡고 싶지 않으니까. 그녀는 손을 놓고 뒤돌아 골목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혜성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불러 세우지도 다가가지도 못한 채 제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듯 했지만 입술은 아주 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발을 디딘 자리에 그의 시선만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정혜성은 서진이 사라진 골목에서 한참이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전조등이 꺼진 택시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듯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만난 건 그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시간은 1시 38분, 서진이 처음 그를 불렀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 골목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정확히 그 자리, 서진이 늘 서 있던 편의점 앞, 차는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엔진의 진동만이 작게 울렸고 그는 창문 너로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다른 손으로 긴 머리를 뒤로 넘기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탔습니다. 그리고 긴 숨을 내쉰 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기판의 미세한 불빛만 바라보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그녀는 그 질문에 잠시 고개를 들어 그의 옆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 데로나 가요. 마지막까지 우리 방식대로. 그 말에 혜성은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도시는 아주 늦은 밤처럼 희미한 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말이 없었고 혜성도 묻지 않았습니다. 둘은 그냥 서로의 호흡이 같은 속도로 흔들리는 걸 조용히 느끼고만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강변의 넓은 공터에 차가 멈췄습니다. 서진은 조수석 등받이를 당겨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서 포갠 채 머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아저씨, 그녀가 낮게 불렀습니다. 나 진짜 많이 겁났어요. 가까워지는 게 나는 항상 끝을 준비해야만 하는 사람이라 그게 너무 익숙해서. 그녀는 숨을 고르며 입술을 다물었다가 다시 떴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달랐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의 눈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옆에 있으면 내가 버려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창밖의 바람이 차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혜성의 손등에 가만히 올렸습니다. 고마웠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손을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가야 해요. 그녀는 조수석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를 비우듯 천천히 몸을 틀어 운전석 쪽으로 얼굴을 기울였습니다. 나 잊지 마요. 아저씨는 나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녀의 이마가 혜성의 어깨에 살짝 닿았습니다. 단 2초, 그 짧은 체온이 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서진은 캐리어를 손에 들고 차 뒤편으로 돌아 걸어갔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다가 어느 순간 끊겼습니다. 그 자리에 혜성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수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수석. 그러나 그녀의 체온이 아주 희미하게 여전히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로. 그렇게 마지막 정차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떠났고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밤 그들이 나눈 건 단 하나. 붙잡지 않고도 남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황혼향기 채널은 사연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당신의 이야기 역시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